유럽 전장 한복판, 폴란드 출신의 군사 전략가 안드레이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전투에서 최첨단 서구 무기들이 속속 무력화되는 광경을 지켜본 그는 이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개발된 KUS-FX라는 이름의 협동 무인기였죠. 오늘은 한 폴란드 군사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무인기 기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상황 소개 배경 설정. 저는 안드레이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평생을 군사전략 연구에 바쳐온 사람으로 현재는 나토 연합군에서 전략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혁신을 한국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만든 서구의 최첨단 무기들이 실전에서는 예상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정밀 유도 무기는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고 미국의 첨단 드론은 복잡한 운용 절차로 인해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고가 장비들은 한번 격추되면 그 손실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한 이름이 바로 KUS-FX였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이 무인기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이었습니다. 지상에서도 공중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며 심지어 컨테이너에서 여러 대를 동시에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00km라는 장거리 타격 능력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임무 수행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 해도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것이야말로 현대 전장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해답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부 갈등 문제 발생. 하지만 제 주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본국 폴란드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나토 지휘부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너무 작고 가벼워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크고 비싸고 복잡할수록 더 강력하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독일 장군의 말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전쟁은 게임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검증된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그 검증된 기술들이 러시아의 방공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KUS-FX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상과 공중 동시 발사 능력은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적이 우리의 공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컨테이너 다연발 시스템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적의 방공망을 포화시킬 수 있습니다. 600km 사거리는 안전거리에서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해주고 AI 기반 임무 수행 능력은 통신이 두절되어도 자율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결국 제 제안은 번번이 묻혔고 우리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기존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크기가 아니라 지능이 좌우한다는 것을. 3부 위기의 심화. 시간이 흐를수록 전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점 더 정교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했고 우리의 고가 장비들은 하나둘 무력화되어 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1억 달러가 넘는 최신의 스텔스 드론이 격추된 사건이었습니다. 몇 분간의 임무를 위해 수개월간 준비했던 장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죠. 지휘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존 전략의 한계가 명확해졌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비싸고 더 복잡한 무기를 요구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 운용의 간편성, 손실에 대한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KUS-FX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였습니다. 한국의 KAI와 LIGNX1에서 공개한 기술 사양들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접이식 날개 구조로 컨테이너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터보제트 엔진을 통한 600km 사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시스템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단가가 핵심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10배 많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몇 대가 격추되어도
치명적인 손실이 아니라는 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범적으로 소량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부 전환점 한국기술의 등장. 마침내 한국에서 KUS-FX 시범 편대가 유럽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컨테이너 발사 시스템을 점검하던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혁신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600km 후방에 위치한 러시아의 장거리 포대와 방공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목표였죠. 유인기를 투입하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컸고 기존 무인기로는 방공망을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KUS-FX는 달랐습니다. 먼저 지상의 컨테이너에서 6대가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마치 로켓처럼 수직으로 솟아오른 KUS-FX들이 공중에서 날개를 펼치며 비행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동시에 공중에서 발사된 또 다른 편대가 합류해 총 12대의 KUS-FX가 협동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전술이었습니다. 일부는 저공으로, 일부는 고공으로 진입하면서 방공망을 분산시켰고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격 경로를 계산해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런 다차원적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부 놀라운 성공.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12대 중 10대가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고 단 2대만 격추되었습니다. 600km 떨어진 적의 핵심 시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되면서 전선의 균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단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휘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독일 장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측 자문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수개월에 걸쳐 기획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야 가능했던 작전을 한국의 무인기가 몇 시간 만에 해낸 것입니다. 비용 계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소요된 비용은 기존 시스템의 5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2대가 격추되었지만 그 손실액은 기존 한 대 무인기 가격의 5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담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던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간 제가 주장해온 것들이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팀과 함께 작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미래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말이죠. 6부 인식의 변화. 성공 소식은 삽시간에 나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 국방부는 KUS-FX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무시당했던 KUS-FX가 이제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술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기존의 크고 비싸고 복잡한 것이 최고라는 패러다임에서 작고 저렴하고 영리한 것이 미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말이죠. 유럽의 방산업계는 한국의 혁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각국 군부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 의견은 회의실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특별 자문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물량이나 화력이 아니라 지능과 창의성이 좌우할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더 비싸게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철학이야말로 KUS-FX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7부 더 큰 의미의 발견.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KUS-FX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무기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영토도 제한적인 나라였지만 창의성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US-FX의 성공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AI 기술, 로봇 기술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닌 혁신 기술의 선도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KUSFX는 전쟁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누가 더 큰 무기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영리하게 싸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한국이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제 군사 전문가로서의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기술을 평가할 때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창의성과 효율성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나오는 혁신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8부 희망적 결말. 지금 저는 폴란드로 돌아와 KUSFX 도입을 위한 실무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국 기술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새로운 가능성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AI와 LIGNX1을 시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당신이 옳았습니다. 미래는 이미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군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뿌듯함과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KUSFX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더 긴 사거리, 더 정교한 AI, 더 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이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600km. 처음에는 단순한 사거리 숫자로 보였던 이 거리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 내민 희망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작은 날개로 하늘을 나는 KUSFX처럼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놀라운 기술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KUS-FX가 그랬듯이 한국의 다른 기술들도 언젠가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00km의 희망.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